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무기입니다. 그 무기 소개해 드리겠고, 우리도 이 무기 참조해서 우리도 이런 거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량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트 앤드 런, 공수 가능한 다련장 로켓인 M142 하이마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마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걸프전에서 강철비를 뿌리면서 일약 스타가 된 M270 MLRS입니다. 이게 이제 스틸 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12발의 227mm 로켓을 쏘는 다련장 로켓인데, 이거 한 문이 155mm 곡사포 포병 한 개 대대보다 더 세. 이제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한 발 227mm 로켓 한 발에 축구장 2개에서 3개 면적이 초토화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227mm 로켓 이 한 발에 644발의 자탄이 들어갑니다. 이 자탄은 각각 수류탄 하나보다 더 강력한 그런 위력의 자탄이 644발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내려 꽂아버리니까 644발이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진짜 그야말로 스틸 레인이죠. 금속의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프전 할 때 이라크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미군 무기가 2개인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이 스틸 레인 MLRS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정말 희한하게도 의외의 무기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공병장갑차입니다. 우리 한국 육군도 공병장갑차, 에이스 공병장갑차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왜냐? 여담인데 에이스 공병장갑차 앞에 보면 이 도저삽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라크군 참호가 있어요. 참호.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안 생기면 사막이고 이러니까 참호에서 막 총을 쏘고 있는데 이 공병장갑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흙을 밀고, 공병장갑차 앞에 이 도저 삽날이 두꺼우니까 총을 쏴도 죽지도 않아요. 파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흙을 밀고 확 와가지고 참호를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공병장갑차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에이스 공병장갑차 이거 굉장히 허접한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이라크군이 그 에이스 공병장갑차 그리고 당연히 스틸 레인 이 MLRS 이 2개를 제일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LRS는 17개 나라에서 수입을 해갖고 토탈 2,000여 문이 생산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도 이걸 58문을 수입을 했고, 이게 1군단과 5군단에 지금 나누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거를 99문을 샀어요. 이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고, 독일은 이걸 200문 정도를 샀는데, 독일 지금 뭐 사방에 적이 없으니까 감군을 했죠. 그래서 뭐 폐기하고 중고로 팔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탈냉전기에 대두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왜냐? 이거 차체가 브래들리 장갑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브래들리 장갑차 자체가 무거우니까, 차체가 무거워서 궤도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25톤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소형 중형 수송기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C5 갤럭시 뭐 이런 데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무겁다. 그래서 좀 가볍게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되는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명 공수 가능한 MLRS를 만들어라. 1999년인데요. 미 육군님이 로키드 마틴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롱마야, 네가 만든 그 MLRS 참 잘 쓰고 있는데 수고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롱마가 일감 주시면 저희야 땡큐죠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니까 미 육군이 그 MLRS 있잖아. 그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갤럭시나 스타리프트 같은 그런 전략 수송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야전 비행장에 못 내리잖아. 좀 가벼운 버전 없을까? 야전 비행장에 내릴 수 있는 C130 이런 데 실릴 수 있는 거 말이야. 20톤, C130 20톤이니까 좀 가벼운 거.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당연히 있죠. 그 차륜형으로 바꾸고, 지금 궤도형인데 그거 차륜형으로 바꾸고 발사기 숫자 줄이면 가능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채팅방을 엿듣고 대화를 엿듣고 있던 해병대님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머리 빡빡 깎고 돌격머리 한 해병대 딱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기막힌 아이디어다. 우리도 지분 좀 얹을 테니까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 육군과 로키드 마틴이 이 경량형 MLRS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미 해병대가 옆에서 보더니 그거 너무 좋은데? 우리하고 딱인데? 해가지고 미 해병대도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만들기로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착수 3년 만에 시제 차량이 완성됐습니다. 뭐 MLRS가 있으니까 그거 가볍게만 만들면 되니까 금방 나왔죠. 그래서 XM142 하이마스라는 이름으로 1999년도에 나왔어요. 이 하이마스 이렇게 이제 그 영어 이니셜을 땄습니다. 하이 모빌리티 아트리얼 로켓 시스템. 그래서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이것을 줄여서 하이마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MLRS는 그 12발의 로켓, 그러니까 이 6발짜리 로켓, 이 묶음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묶음을 반으로 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당시 미 육군이 쓰던 기동 트럭, 우리로 치면 뭐 지금 뭐 5톤 트럭, 이런 그런 트럭에다 그냥 얹은 거예요. 그런데 야, 험비도 지금 장갑 험비 이런 거 나오는 마당에 이런 중요한 무기를 이런 트럭에다 그냥 싣고 다니는 건 너무 좀 너무하다. 이거 장갑형으로 좀 만들자 해가지고 다시 채택되기 전에 개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제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완성품을 그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착수 3년 만에 시제 차량을 완전히 완성합니다. 이게 이제 XM142 정식 채택된 XM142 하이마스입니다. 오시코시에서 만든 6륜형 6x6 차륜형 이 장갑차를 베이스로 했고요. 13.5톤의 공허 중량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탄을 적재를 하면 16.2톤이 됩니다. 승무원은 3명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85km를 달립니다. 기본 탄정으로는 227mm 로켓 6발을 달고 이것을 빼내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1발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LRS의 반 버전이다. 하프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MLRS 쓰지 뭐하러 그 반밖에 안 되는 이걸 쓰냐.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LRS는 무거워서 C-130 수송기에 안 들어간다. C-130 수송기 말고 그럼 C5나 C-17에 실으면 되지. 그런데 C5나 C-17은 야전 비행장 그리고 그 활주로의 거리가 짧은 비행장에는 착륙을 못해요. 그래서 활주로가 한 500m 그리고 비포장 이런 데도 착륙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가볍고. 그래서 C-130은 500m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게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그러니까 C-130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탄의 숫자는 MLRS의 반밖에 안 되지만 일단 뭐 가야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C-130 전술 수송기로 공수 가능한 최강의 기동성입니다. 야, C-130 한 대만 하이마스 한 대 싣고 또 예비탄 컨테이너 2개까지 또 추가로 싣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130에다가 하이마스 한 대 딱 싣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6발 묶음짜리 로켓 추가로 2개 컨테이너를 2개 더 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6발들이 로켓을 3번 쏠 수 있는 분량을 C-130 한 대 싣고 이런 비포장이든 여하튼 뭐 짧은 500m의 활주로만 있으면 그냥 가서 내려서 쏘고 다시 태우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해 어디에 있는데 저기 있어 저도 좀 때리자. 그러면 C-130 타고 남중국해 섬에 쫙 내려가지고 조그만 섬에 내려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여기서 쏘고 또 한 번 더 쏴, 또 한 번 더 쏴, 3번 확 쏘고는 다시 싹 들어가가지고 C-130 출발 쫙 해서 도망 나와버리죠. 그래서 히트 앤드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용 크레인 덕분에 다 쏘고 재장전하는데 불과 160초면 돼요. 그래서 일단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뒤에 로켓이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죠. 쏠 때는 이걸 북 들고 틉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쏩니다. 트럭 머리는 저쪽을 보고 있고 쏠 때는 이렇게 해서 쏩니다. 그럼 뒤로 불꽃이 확 나가겠죠. 근데 탄 컨테이너는 이 트럭 뒤에다가 그냥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다 쐈죠. 그러면 돌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 탄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다가 그냥 세워놨으니까 불꽃은 뒤로 갔으니까 이게 지금 뭐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전용 크레인이 쭉 나와가지고 다시 콱 집어서 꽂아버려요. 이거 재장전 하는데 불과 160초면 됩니다. 제가 MLRS 재장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고 탁 찍고 하는데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6발 로켓 축구장 2.5개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로켓 한 발이 그런데 그걸 6발 확 쏘고 다시 쫙 해가지고 재장전 160초 2분 40초 만에 다시 한 묶음 더 꽂고 또 쏘고 또 2분 40초 만에 한 묶음 더 꽂고 또 쏘고 그리고는 C-130 수송기 타고 히트앤드런
튀는 거죠. 최강의 기동성입니다. 자, 거기다가 강력한 화력까지 있습니다. 아까는 로켓이었죠. 그 로켓 사정거리 한 45km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이걸 쏠 수 있어요.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지금은 한 발에 165km에서 300km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육군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미군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핵전력 조약에 맞춰서 이제 그 폐기를 했으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500km짜리를 쏠 수 있는 겁니다. 500km 넘는 것을. 그래서 PRSM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미사일 지금 이제 실전 배치 직전에 있는데 이게 9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함 공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지상 공격은 물론 대함 공격까지 할 수 있고 에이테킴스는 한 발만 장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PRSM은 하이마스에 두 발을 꽂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C-130 수송기 한 대가 딱 내리면 이 PRSM 미사일 사정거리 900km짜리 PRSM 미사일을 두 발을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대지 미사일 두 발. 무시무시한 거죠. 지대지 미사일 또는 지대함 미사일 유도도 되고 엄청난 거죠. 이렇게 완전히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미군이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이걸 갖다가 좀 다양하게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 다재다능한 이 로켓을 가지고 여러모로 활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야, 함대지 다련장이라고 들어봤냐? 이제 상륙함, 와스프급 강수 상륙함 이제 이런 데 싣고 가다가 야, 뭐 바로 여기서 쏴버려 하면은 갑판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상륙함에서 긴급 사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GMLRS 즉 유도가 되는 MLRS가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무유도 로켓이었는데 이제는 유도 로켓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륙함에서 흔들흔들 흔들리는 이 상륙함에서도 쏘고 나서 유도하면 되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인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상륙함에서 상륙작전을 할 때 뭐 전투기들이 가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이거 하이마스 딱 꺼내가지고 그냥 쏘고 또 장전하고 또 쏘고 또 장전하고 또 쏘고 이건 C-130에 뭐 싣고 가는 건 아니니까 탄만 있으면 계속 쏘는 것이죠.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RSM 900km짜리 지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와스프급 강수 상륙함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지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샌안토니오급 이런 강습 상륙함에서도 얼마든지 얘들 싣고 갈 수 있으니까 수십 대를 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갑판에 꺼내가지고 미사일 그냥 아무데나 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대함까지 할 수 있는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마구마구 쏠 수 있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또 희한한 게 SLR람이라고 하는 암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듈 실험을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우리 암람 미사일 여기다 꽂아가지고 한번 해볼래? 암람 미사일 일단 쏘고 데이터 링크로 뭐 조기 경보기나 이런 데서 유도해주면 되잖아. 이런 실험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발사기 하나 똑똑한 거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모로 지금 미국이 테스트하고 이 중에서 정말로 몇 개는 실전에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그런 베이스로 이 하이마스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다영역 전투, 다영역 임무부대를 만들죠. 지금 이제 21세기 미군의 화두예요. 뭐 해병대는 해병대끼리, 공군은 공군끼리, 육군은 육군끼리 이거 아니야. 이제는 다 섞어서 하나의 임무부대를 만드는데 이 유닛에는 해병대 얼마, 육군 얼마, 공군 얼마, 그리고 뭐 사이버 전에서는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얼마, 또 우주 사령부에서도 얼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임무부대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가서 작전할 수 있는 토탈 유닛을 만들자 해서 육해공 이제 경계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원정 작전하는 부대를 다영역 임무부대로 할 거니까 원정 작전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 바로 이 하이마스입니다. 원정 작전을 하면 화력이 제일 딸리죠. 본토에서 싸우는 우리 같은 이런 군대보다 원정작전 하니까 화력이 항상 이제 절실하게 딸리겠죠. 그래서 원정작전 부대의 화력 지원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바로 또 하이마스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영역 임무 부대의 일환으로서 남중국해에서 또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제일 껄끄러워할 무기가 이 하이마스다. 왜냐? 아무데나 그냥 500m짜리 활주로만 있으면 그냥 와가지고 지대지 미사일 쏴버리니까. 또 그거 아니더라도 상륙함들 그냥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쭉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들고 함대지 900km짜리 함대지 탄도미사일 쏴버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자기네들 랴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뭐 난창함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이지스함들 이런 거 막 가지고 함대 있다고 자랑하는데 이 하이마스 딱 꺼내가지고 여기에서 쏴버리면은 섬 없어도 그냥 상륙함에다가 엘리베이터 꺼내가지고 그냥 쏴버리면은 PRSM 쏴버리면 함대까지 작살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요격도 힘들어요. 탄도미사일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중국 해군 큰일 났다. 중국 육군 큰일 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제일 싫어할 무기가 이 하이마스 그리고 거기에 탑재될 PRSM 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에메랄레스 같은 저렇게 로켓탄이 많이 들어가고 놔두고 굳이 반밖에 안 들은 저 하이마스를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C-130 수송기에 운송해서 아무데나 가서 때리려고 만드는 게 바로 이 하이마스입니다. 미군 원정 작전의 핵심 무기입니다. 하이마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